안녕하세요. 코리아 입시 컨설팅의 강영수 컨설턴트입니다. 오늘은 동국대에 대해서 알아볼 건데요. 지난번에는 경희대를 알아봤어요. 경희대 면접 척도는 굉장히 깔끔했죠. 인성 50%, 그 다음에 전공 적합성 50%. 이렇게 해서 우리가 살펴본 기억이 있어요. 그렇죠? 자, 동국대 면접 평가 척도입니다. 지금 보면은 전형 취지 적합성이 있는데 요게 20%입니다. 그래서 두드림과 두드림 SW 소프트웨어로 이제 먼저 나누는데 주도적인 고교 생활 부탁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불출하고 하더라고요. 친구들은 이제 동국대가 이제 불교 학교인 거는 다 알고 있을 거예요. 그래서 불교 추천 인재는 건학 이념, 즉 불교 인재인지 불교의 교리를 좀 알고 있는지 그런 것들 많이 물어보거든요. 추천서도 이제 법인 불교 법인 고등학교면은 교법사라고 해요. 그분께서 이제 추천서를 써주시든 아니면은 절의 주지스님이 이제 추천서를 써주시든 뭐 이렇게 해야겠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 답습을 잘 하셔야 되고, 그리고 또 이제 기회균형은 이제 주어진 환경을 극복했냐 안 했냐 뭐 이런 것들을 또 살펴볼 수가 있겠고요. 이런 컨셉들이 20점, 20%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전공 적합성입니다. 고교 교육 과정에 충실한 이수를 통한 기초학업 능력 및 전공 관련 분야에 대한 관심도 이해도 평가하겠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뭐 화학 뭐 이런 것도 몇 등급 맞았다 뭐 이런 것들도 꽤 중요하겠죠. 근데 예를 들어서 에너지공학과예요. 그럼 화학이면 뭐 어떻게 해야겠어요? 뭐 예를 들어서 뭐 열 변환이라든지 뭐 그런 부분의 효율성이라든지 그런 것들에 대한 뭐 보고서 같은 것들 착실하게 만드는 것도 중요하겠죠. 그래서 교과서의 내용을 그대로 자기의 기호학과에 맞춰서 이제 보고서 탐구 능력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그런 부분들 잘 써주시길 바랍니다. 그 다음에 발전 가능성에서 보면 문제 해결 능력과 목표에 대한 의지 및 열정, 진로 계획 이런 것들을 평가한다고 합니다. 예를 들어서 국어국문학과 갈 친구인데 이제 사투리에 대해서 뭐 연구를 했대요. 단순 사투리만 연구하면 되겠어요? 섭섭하겠죠? 그러니까 이거를 내가 연구한 까닭은 우리나라가 서로 이제 뭐 어때요? 여러 가지 이제 이념과 관념으로서 분열이 되어 있는데 말이라도 우리가 함께 통합을 한다면 서로 이야기를 나눠봄으로써 어때요? 우리가 사고관념을 합치할 수 있고 이를 통해서 통일도 준비할 수 있고 이런 식으로 점차 거시적으로 이야기를 꾸며나갈 수 있다면 그 친구는 가점을 받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이제 인성 및 사회성입니다. 거기서 이제 보면 면접 태도나 공감 능력이나 의사소통 능력, 공감 능력, 그리고 죄송해요. 아까 첫 번째 얘기했네요. 자, 수용 능력까지. 이렇게 총 4가지를 한번 보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지금 보면 이제 국제통상학과를 보고 온 친구예요. 그래서 지원 동기는 뭘까요? 이렇게 얘기를 지원 동기 뭘까요? 물어봤대요. 교수님이. 그래가지고 이제 우리나라가 수출 지향 국가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수출 지향 국가로서 이제 우리가 글로벌 사회에서 지금 어떻게 돼가고 있어요? 탈세계화로 지금 넘어가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관념에 지금 변천이 일어나고 있는데 이 상황 속에서 우리가 국제 통상을 어떻게 잘 할 수 있을지, 효과적으로 할 수 있을지 뭐 그런 부분들을 한번 살펴보겠다라고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꽤 잘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그 독도 분쟁에 대해서 얘기했어요. 우리 독도하면 어때요? 막 일본, 나쁜 놈 이런 생각을 하죠. 감성적으로 얘기하지 말자는 거예요. 감정적으로. 우리 친구들은 대학교 간다는 의미가 뭔지 아세요? 좋은데 취업한다? 아니면 출세한다? 그거는요, 겉의 이야기인 거고, 속의 이야기는 뭐냐면 학자가 된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비판적으로 이야기하고 이를 통해서 건설적인 어떠한 목표로 치닫는다라는 생각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독도 분쟁, 독도에 우리가 비록 당연히 우리 땅이니까 싸워야 될 의미가 있죠. 근데 일본은 또 어떤 국가냐면 우리랑 함께하는 자유주의 국가고요.
또 이제 우리랑 함께 수출입이 굉장히 활발한 국가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친구들과 함께 어떻게 함께 해 나가야 될지 그런 전략들도 이야기할 수 있어야 되는 거죠. 그렇게 되면은 전공 적합성이라든지 기타 우리 발전 가능성까지도 아우를 수 있는 친구가 되겠죠. 예, 그렇기 때문에 단순히 그냥 단면적으로 답하지 말자. 입체적으로 기호학과에 의하여서 기호학과에 맞는 이제 근거에 입각하여서 이야기할 수 있는 사람이 되자.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그 다음에 팁플레이션에 대해서 물어봤대요. 그 팁에 대한 그런 문화들이 좀 많죠. 예, 근데 우리나라는 좀 덜하지만 미국이나 이런 데 많잖아요. 예, 그래서 팁으로만 생활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래서 이 친구가, 이제, 노동의 환경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개선해 주자라는 얘기들도 했고요. 그렇게 하니까 이제 어때요? 이제 인성이나 사회성이나 기타 이제 발전 가능성까지도 알아볼 수가 있는 친구가 된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도 우리가 다각화해서 바라볼 수 있는 친구들이 됐으면 좋겠다. 그 다음에 넘어가서 같은 동아리 3년 꾸준히 할 수 있었던 이유가 뭔가요? 라고 얘기를 했어요. 우리 가끔 그럴 때 있잖아요. 학과 조금씩 바뀌면 동아리가 조금씩 바뀌잖아요. 근데 이 친구는 온전히 쭉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공에 대한 이제 생각이 확실했군요. 이런 얘기도 되고요. 그리고 또 이 친구는 여기서 임원이나 이런 것들도 맡으면서 이제 자기 자신이 직접 이 동아리의 어려운 점이라든지 불편한 점들도 뜯어 고치면서 이제 친구들이 이제 같이 함께 탐구하기 좋은 환경을 만들었다고 해요. 그렇게 되면 어떻게 돼요? 네, 인성 및 사회성도 가점을 받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 우리 친구들이 이제 답을 어떻게 구성하느냐에 따라서 이제 사회성의 가점을 받을 수 있는 부분들, 가중치를 받을 수 있는 부분도 있고요. 또 반면에 같은 동아리 왜 했어요? 이러면 국제통상학에서 뭐 이러한 컨셉으로 마음에 드는 게 있어서 이렇게 했어요라고 하면서 딥하게 3년을 했습니다. 이렇게 하면 어떻게 돼요? 네, 전공 적합성에 대해 가중치를 줄 수가 있겠죠. 예, 그렇기 때문에 친구들이 말을 잘해야 됩니다. 예, 구술서말도 뭐예요? 깨어야 보배래요. 예,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꿰느냐에 따라서 모양이 달라지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잘 생각하고 답을 구성할 수 있는 친구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 다음에 책을 또 한번 물어봤대요. 지리의 힘이라고. 물론 이제 지리적 여건이 이제 국제통상의 그런 무역의 수출입에 충분히 연관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또 물어보셨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또 한편으로는 과연 이 사람이 책을 읽었을까? 예, 친구들 중에서 책을 안 읽고 그냥 기록한 친구들이 많아요. 네, 그래서 그렇게 되면은 결국에는 이 생활기록부는 구라가 되는 거예요. 네, 그래서 뻥을 치면 안 되겠죠. 근데 우리 교수님들 그걸 알까요, 모를까요? 네, 입학사정관제라고 얘기했었던 그때부터 십몇 년이 지났어요. 얼마나 많은 친구들을 면접을 봤을까요? 네, 그렇기 때문에 다 알고 있어요. 네, 그렇기 때문에 친구들이 책을 일일이 포스트잇으로 한 5줄로 한번 요약을 늘상 해보는 우리 부지런한 친구들이 되어봤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넘어가서 수학을 왜 좋아하는지 물어봤대요. 그럼 뭐라고 할 거예요? 그러면 국제통상학에서 뭐 세법이라든지 뭐 관세법 뭐 이런 것들 뭐 연결해가지고 뭐 어떻게 이렇게 얘기할 거예요? 근데 그렇게 하면 너무 뻔하잖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RFID라든지 그 유통 물류에 이제 흔히 쓰이는 거 있죠? 그러니까 국제통상학이랑도 연관이 돼요. 예, 그래서 컨테이너 벨트나 이런 데서 연결이 되거든요. 그런 것들은 나중에 또 제가 생기부 특집에서 얘기해 줄게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얘기하면 어때요? 공대와 사과대가 함께 연합하여서 융합해가지고 이야기할 수 있는 친구가 되겠죠. RFID 얘기를 하면 뭐 이제 함수와 이런 게 다 나오거든요. 그래서 나는 공학적으로도 인문학적, 사회과학적으로도 국제통상학을 좀 더 표현하고 싶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 이 친구가 수학만 단순히 하는 게 아니라 응용도 잘하는구나? 이렇게 생각하지 않을까요? 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다고 해요. 참 훌륭한 친구예요. 그 다음에 넘어가서 7번에서는 환율 변동에 따른 수출 기업의 영향이라고 이제 문제를 주셨대요. 네, 환율, 수출 당연히 연관이 있죠. 네,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 얘기를 한 것뿐만이 아니라 주변 국가도 어떻게 되는지까지도 얘기를 했대요. 참 변이는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래서 연못에 돌 던지면 어떻게 해요? 파장이 엄청 커지죠?
요만큼만 얘기하는 친구가 있고요. 이따만큼 얘기하는 친구가 있고, 이따만큼, 렌즈도 지금 넘어갔어요. 그렇죠? 이런 식으로 크게 파장을 그리는 친구도 있어요. 크게 파장을 그리는 친구일수록 어때요? 많은 통찰력을 갖고 있다는 친구예요. 제가 한번 이렇게 얘기해 볼까요? 교수님들이 환율 변동에 따른 수출 기업의 영향 몰라요? 모르시겠어요? 다 알아요. 근데 왜 물어볼까요? 그 친구가 인사이트, 즉 통찰력과 사실이 얼마나 조합이 되는가, 그리고 또 통찰력이 얼마나 큰지를 한번 얘기해 보고 싶기, 들어보고 싶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친구들 단 한 줄 갖다가 20줄, 30줄, 40줄 만들 수 있는 능력을 갖도록 해보아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에서는 그냥 그동안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얘기하지 마시고요. 동국대학교 뭐 예를 들어서 화쟁형 이제 인재를 양성하려고 노력하고 있죠. 건설적인 인재, 불교적으로 건설적인 인재를 양성하는 그런 컨셉이에요. 그래서 서로 함께 의논을 하면서 탑을 이렇게 쌓아가는 거죠. 지식의 탑을. 그래서 그런 사람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아니면 또 다르게 얘기를 한다면은 이런 화쟁형 인간은 국제통상학과가 참 맞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국제적인 외교나 이런 것들도 알아야 될 뿐만 아니라 여러 변인들과 함께 이제 수출에 대한 변인들 이런 것들을 함께 알아야 되기 때문에 서로 어때요? 학문적인 의사소통을 많이 해야 되기 때문이죠. 그렇기 때문에 저는 여기 반드시 오겠습니다 라고 얘기하는 것도 굉장히 효과적인 커뮤니티라고 생각합니다. 오늘은 여기까지고요. 다음에 또 다음 대학교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